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 좌파의 지식인들, 좌파의 소설가, 시인, 방송인, 논객, 광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분열되는가, 이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략 네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국과 결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거의 광기에 가깝게 광신도처럼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 공지영, 김어준. 세 번째는 사태 초기에는 옹호하려 나섰다가 조국이 사퇴하고 정경심이 구속되고 조국이 소환되고 이런 사태의 급진전의 와중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사람들, 조정래, 황석영, 안도현, 이목상 이런 사람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아예 처음서부터 입을 닫고 눈치 보는 눈치파, 김제동, 주진우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자면 콘크리트 좌파 30%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지영이나 김어준이 같은 광신도파가 가장 마음에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얄미운 사람들이 김제동, 주진우처럼 이 좌파 출신으로서 엄청난 출연료와 강의료를 받아서 경제적인 것은 다 챙길 대로 챙겨놓고 좌파가 어려울 때 침묵한 사람, 이 좌파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제동, 주진우 같은 사람들이 가장 얄미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부류로 진화를 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지영이라든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광기 어린 조국 수호 선도, 콘크리트 30% 좌파 이 지지 세력을 일종의 레밍화, 이 맹목적인 추종 세력, 레밍화, 들쥐떼화 이런 식으로 이 선도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두었는지 몇몇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조국 사태로 인한 쇼크, 후폭풍 여기서 회복을 해서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서 10%라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소수 세력을 영입을 한 것,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의 연봉을 30%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그래서 과감한 진보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정의당이 원래의 색채를 되찾았다 때문에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10%를 찍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또 훨씬 또 그것보다도 떨어진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식의 현상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0일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서초동 집회, 지난번에 여의도 집회에 이어서 시즌 3, 이런 어떤 콘크리트층 30%의 존재, 이런 것들은 한국 땅을 포함한 자유우파에게 대단한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30%의 지지층이 공고하게 더욱더 결합을 해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지 모른다. 물론 저는 이 침묵하는 다수의 이 이론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집회에 나타나지 않는 이 침묵한 다수들이 결국은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당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며 자유우파가 강력하게 단결을 해야 되고 한국당이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가 공지영과 김어준이 어떤 식으로 좌파의 레밍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가, 제가 일단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래픽입니다. 김어준이가 이 교통방송, 국민세금이 한 1년에 300억 원이나 지급이 되는 이 국민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교통방송에서 맡은 자신의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들입니다. 참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방송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방송이 버젓이 나가고 박원순이는 이런 방송을, 이런 교통방송을 물량으로, 돈으로 세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첫 번째, 알게 된 사람들이 급하다고 해서 정경심 씨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러나 팩트체크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 결과 정 씨가 차명으로 거래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정경심 씨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고위 공직자 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작 몇백만 원을 차명으로 투자했을 리 없다. 이거는 뭐 숫자 자체가 틀립니다. 이 김어준은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뉴스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식의 허위 사실 가짜 뉴스로 방송 청취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투자 금액이 수억 원대입니다. 시세 차익을 얻은 것만 2억 4천만 원입니다.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기 위해서 투자한 액수가 수억 원인데 수백만 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해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가 컴맹인데 이 표창장 위조는 그래픽 전문가나 간신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작업을 하면 뭐 반나절이 아닙니다. 뭐 1시간만 배우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작업입니다. 동양대 총장의 직인만 이렇게 떼어내서 자, 다른 작업을 해서 워드로 작업을 해서 그것을 갖다 붙이고 워드나 이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작업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컴맹인데, 아니 대학 교수가 컴맹일 리가 있습니까? 최소한 일반인 수준의 컴퓨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딸은 인턴을 했다는데 검찰은 안 했잖아. 이렇게 딸을 엮고 싶은 것이다. 정경심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조국 딸의 7가지 스펙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조민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것은, 자, 키스트는 그 관련 교수를 징계를 했고, 대한병리학회에서는 관련 논문, 그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논문 취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듣는 국민세금 1년에 3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런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허위,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공지영은 정의당을 비판을 하고 조국의 아들과 조국의 부인을 비판을 한, 조국 부인이 아들의 감산문을 자신이 대신
그것도 가짜로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정의당이 당원 8천 명이 떨어져 나갈까봐 처음에 조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을 거의 굳혔다가 완전히 180도 뒤집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공지영 씨는 이런 식으로 아니, 다 떠나서 자기 강의를 들었으면 조국 아들도 자기 학생 아닐까. 그런데 뭐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생인가? 라는 식으로 또 몰아붙이고 있고, 진 교수와 조국 장관님 부부 오랜 친구로 아는데 두 분의 심적 충격이 더 걱정된다. 조국 부부의 심적 충격만 걱정을 하고 국민의 심적 멘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허공과 허위와 모래성의 작가 공지영. 공지영과 김어준이가 좌파의 레밍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